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설린 천명근 선생 17주기 추모문제 공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승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한국조세연구프로 학예학술대회에서 설린 천명근 선생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이전호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유재선 박사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천규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학술대회에서 종합프로를 맡아주신 문점식 회계사님 소개합니다. 네, 박전선 박사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의 김병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행사 중에 추가로 오신 분들은 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혹시 빠진 분들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교수님은 저희 행사 중에 식순이 있어서 다 뺐거든요. 행사 중에 일을 맡으신 분들은 네. 예. 김관영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중간중간 저한테 맹을 넣어주세요. 예. 네? 김건수 박사님 소개합니다. 그러면 예. 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네, 무슨 축하는 얘기 소개가 그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챙기라고 챙겼는데 빠진 분들 혹시 계시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정식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동안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김정식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가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대한 평가보고요. 오늘 이 식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평가보고입니다. 2024년 설린 최명근 선생님 17기를 맞이하여 설린 조세서원에서 책 제목이 조세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추모문집을 준비하여 봉정할 것을 2023년부터 계획하고, 설린 선생님의 큰 따님이신 최미 교수께서 준비 절차를 기억하셨습니다. 설린 조세서원의 지도위원회 위원님과 설린 선생님의 후원 및 제자 중심으로 필지를 구성하고 자유주제로 준비하여 2024년 2월 7일, 5월 21일, 6월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주로 문제의 내용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의견을 교환이 있었습니다. 원고 마감일인 7월 4일을 정하여 진행했고, 문집은 8월 15일자로 출간을 했습니다. 아울러 편집과 출간은 도서출판 나옥에서 힘써 주셨습니다. 오늘 추모문집 봉정을 마치면 책자는 주요 국공립 도서관 및 주요 대학에 기증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특히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경과보고이고, 이 책이 나오게 된 동기도 말씀을 다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 큰 따님이신 최미 박사께서 지금 몸살을 하기 직전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한 달 정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경과보고와 함께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 못해드렸는데 남우신 세무방송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택 낙태자 연맹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력 소개와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홍래 박사님이 최명근 교수님 양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린 최명근 교수님의 주요 양력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린 최명근 교수님께서는 1931년 강원도 인제에서 출생하셨으며 주요 학력을 말씀드리면 196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고 197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으셨으며 1990년 경희대 대학원 법률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기본 경력을 말씀드리면 교수님 경력이 매우 다양하십니다. 68년부터 79년 1월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1979년 8월부터 1982년까지 안암 세무사로 개업도 하셨습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을 하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경열 부선 연구원입니다. 1986년 10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생학과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경희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을 하셨습니다. 다시 2000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재원교수를 하셨고 학교를 옮기셔서 2003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강남대학교 경영학과 생학부 석좌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력을 마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과학기술청 정책자문위원을 하셨고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내무부 지방세 심의위원 등을 하셨으며 1984년부터 91년까지는 재무부 재산세 분과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원을 하셨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국책연구원에서 KD와 함께 양대 국제 연구기관입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사단법인 생명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 1994년 1월부터 1996년까지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다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을 하셨습니다. 주요 수상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각종 수상을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2007년 3월 홍조 군조운정을 수상하셨습니다. 연구활동은 1975년 상속세, 증여세, 외교 판례라는 판례집을 홍문관에서 처음으로 발간하신 이후로 1981년 한국 최초로 세법학 총론을 서울 세계사에서 발행하셨습니다. 이후 각종 책과 논문을 합쳐서 무려 581편을 전 세계 동안 작성하셨습니다. 최 교수님이 주요 양력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세 법학, 조세 정책, 그 다음에 조세 행정에 걸쳐서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험하신 최대 법학의 거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을 추모한 영상을 상영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교수님 10주기 추모 영상 제작을 맡았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로 재생할 계획인데 향후에도 편히 찾아보실 수 있게 책자 앞편에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표지를 좀 열어보시면 첫 페이지에 표지 뒤편 책 소개에 QR코드가 있는데 거기서 영상을 들어가셔서 교수님이 생각나실 때마다 보실 수 있게 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근 교수님께서 우리 교실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며 다시 한번 교수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앞으로는 opagen 교세를 진리 기본론시하면서 오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선생님들이 오늘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 마음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교세를 공부하는 데 더 충실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진심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1992년 7월 교수님께서는 조세리 연구원에 더 충실한 생활을 하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그 다짐처럼 조세학문 분야에 큰 기여를 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그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그리고 동료들의 가슴속에 교수님은 별처럼 남아 계십니다. 저희는 바로 오늘 교수님을 사랑하는 동료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반가운 얼굴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먼저 저희는 제자분 그리고 동료분들께 어떻게 최명근 교수님을 알게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처음 배운 거는 1987년 세무대학의 세무학과를 입학하면 처음 뵙고 2년 뒤에 교수님 조교로서 근무하면서 교수님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13년을 근무했지만 사실은 체계적인 세법 공부는 그리 깊지는 못했는데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최명근 교수님이 쓰신 세법학 총론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하면서 세법학 총론 그 학문적인 깊이가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이런 교수님하고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에 세무사 사무실 개업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99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다만 그때 교수님께서 경희대에 계셨습니다. 경희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최 교수님께 지도 교수를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미국 생활을 한 2년 한 그 기간에 빼고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경희대 국제조세공무학과에서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임 교수도 오셔서 그때 처음 뵙게 됐습니다. 최 교수님 맨 처음 뵌 거는 학회자가 된 것 같아요. 조세학회에서 뵙고 참 저렇게 열심히 활성화되고 계시구나 그리고 감명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립대학에서 나를 보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최 교수님 계셔서 저를 불러주신 거고 그래요. 제자부터 동료까지 만남의 계기가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 최명근 교수님의 어떤 점이 이분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최명근 교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학생과 제자로서 교수님을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은 말 그대로 인격, 학문 둘 다가 완벽하게 거의 겸비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정말 드물어요. 한쪽이 항상 불균형이 나시거든요. 처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관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희 학과에는 거의 전문 자격사들이 모여서 수업을 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늘 저희에게 우리 지식의 얕음, 깊지 않음을 경계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들 각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의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얇고 한없이 깊이 없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자부심 등이 있을 수 있었겠죠. 교수님 보시기에 교수님께서는 늘 쉼없이 정치나라라는 일경,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얕고 보잘것없는가에 대한 일경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나중에 편찬하신 병설에서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저희 제자들에게 정말 참 스승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우리 후학들에게 항상 진지한 자세로 공부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게을리할 때는 질책도 해주시고, 그리고 세포 파괴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실성이고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학계에서 평가는 정말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 또 연구를 하면 완전히 그 뿌리를 뽑는 그런 정말 철저한 연구를 하신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의 연구 업적이라고 하면 워낙 많으셔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속세, 토지세 이런 데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교수님의 업적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세모학, 조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융합학문을 시도를 하셨다. 벌써 그때. 그러니까 세법이면 세법만 가지고 들여다보고, 아니면 조세정책이면 그쪽만 보고, 그런 것을 회계학, 세법학, 그리고 이제 경제 이론 이런 거를 다 융합해서 제대로 된 세모학을 발전을 시키신 분이 바로 최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쭉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제 조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시간적으로 잠깐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기가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올 때 과세하는 거, 그게 소득세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버는 돈을 호주머니에서 나갈 때, 만약 우리가 지출을 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이제 들어올 때 소득세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새 발생이 나오는 근로소득세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재산을 벌어서 이렇게 자원에 쌓은 거,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이 만약에 재산세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소득세나 재산세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 부자들이나 못 가진 사람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돼요. 부자들이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되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가세 같은 그 소비세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은 가난한 데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세금이거든요. 여기서 조사에서 부가하는 사람은 고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법학도 알아야 돼요, 회계학도 알아야 돼요, 정치학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줄 알아야 돼요.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수사적인 소질도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정부에서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했는데 전반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세제가 말하면 국민들의 그 세원 살림을 전제한 세제였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재정서에 맞춰서 설정한 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과세 세원이 노출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것이 말하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한꺼번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를 봐가면서 천천히 내리겠다. 이런 게 어디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이 소비한 거 사실입니다. 세금 소비하죠. 분명히 소비하세요. 그런데 정부가 3%를 내리면서
너 정직하라 그러면은 그 국민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정부가 3% 내려준다니까 내가 감췄던 거 3%만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결합 닭과 같은 한계에 있는 건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국민이 불안해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결국은 세제입니다. 왜 세제가 중요하냐면 지금 금융신경제에 모든 나타나는 문제는 사실은 일반성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세제라고 하는 것은 금융신경제가 정착을 하면서 국민을 계속 조이게 돼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번에 확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확 받으면서 너도 좀 내놔라. 그러면 내놓는 선배님, 교수님 모두의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 남았습니다. 교수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께 저는 박사과정에서 배운 나선길 제자입니다.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육성으로 남아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스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학원을 베풀어 주셨던 제자들과 작별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나라 조세 학문을 이루시고 학문의 대중화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스승님으로부터 오랫동안 학원을 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00페이지에 이르는 박사학위 논문을 일주일간 꼼꼼히 다 읽으시면서 세밀한 지도를 해주셨으며 이론과 실무의 비밀을 기치로 태동한 한국조세인국 포럼의 학회 창립을 이끌어 주시면서 학회가 열리는 날에는 늘 참석하셔서 스승님의 조세 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스승님께 고위기념 논문집을 공정하던 날 전국의 많은 제자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던 그 시간들은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스승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셨던 조세학문의 대중화에 제자로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큰 영광을 되새기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학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국세청 교육원에서 나선길 올림. 지금 세모가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송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앞에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88년도에 처음 뵀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교수님을 그때 MT에서 처음 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군대가 들어와서 91년도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고 제가 조세를 대할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모학과 동창회장으로서 동창회 사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동창생이 1000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고 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회사라든지 대기업의 세무담당자는 거의 세무학 출신이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인 율순에 근무하고 있는데 소송사건으로 고객과 상담을 했는데 저 사람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왔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대학교 세무학과 선배였습니다. 또 세무학과 후배님도 같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도 세무학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뽑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교수님이 그때 밑바탕을 잘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 속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교수님의 가르침이
저는 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수님이 학자로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철학과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 제자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동창회장으로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저희 역시 교수님 제자의 제자, 교수님 제자의 후배입니다. 직접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며 사랑하려 합니다. 저 역시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죠? 우리 제자의 제자, 제자의 후배인 영상 제작자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가 시간입니다. 나성길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좀 일어나시나요? 짧게. 교수님 별세하신 지 17주년을 맞이하여 여기 모든 제자들과 스승님의 동료 그리고 많은 지인분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스승님을 추모하면서 헌화를 합니다. 스승님,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시고 또 우리나라 한국 조세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공명하겠습니다. 바로 예, 다음으로 추모문집 공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용 박사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죠? 우리 설림 선생님의 후학과 제자들이 선생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법학과 기본권에 대해서 쓰신 문집을 선생님께 보고를 드리는 뜻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계신 걸로 생각하시고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추모사를 듣는 시간인데요. 저희 김한석 교수님, 그다음에 송상정 교수님, 최원 박사님, 구재희 박사님 네 분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석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네, 발간사의 일부를 추모사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린 최명근 선생님은 불모자 같은 우리나라의 세법학계에서 세법학이라는 학문을 개척하시고 주수들을 모신 세법학의 대가이십니다. 특히 교수의 세법학에서의 조세 철학 내지 세법과는 크게 시민주의적 세법과 실질적 도서법률주의 지향, 납세자 기본권의 신당, 시장경제원리의 존중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세법학을 해석법학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는 가두지 아니하시고 조세정책학 및 세무회계학과 같은 관련 인적 학문과 연결하심으로써 세부학 체계의 정립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세계 및 세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고하시기 직전까지도 학문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일생 동안을 청해와 같은 열정을 품고 오로지 학문의 길에 정진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학자이며 선비로서 모든 학자들의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설린 최명근 선생님 유명을 관리하신 지 무려 17년이 흘렀습니다. 비록 설린 최명근 선생님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선생님은 동료, 후학, 제자들과 가족들 물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판에 엄청난 족적과 교훈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사학자 설린 최명근의 생애와 사상을 출간하여 봉정하면서 선생님이 평생에 염원하시고 정진하셨던 학문의 길과 방향, 선생님이 추구하셨던 세법관과 조세사상,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선비로서의 모범적인 삶과 학문의 모습, 세법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선생님의 삶과 학문의 모습과 그 열정을 본받아 선생님이 나아가고자 하셨던 그 학문의 길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만 추모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에서 추모사에 오신 김한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한석 교수님은 잠시 후에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에서 종합프런트 좌장을 받으십니다. 네. 다음으로 송상정 교수님 추모사를 또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그러면 오늘 자리를 위해서 가장 고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최원 박사님, 현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님의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최원 교수님. 설린 최명근 교수님의 작고 17주기에 맞추어서 선생님의 생애와 또 그 조세 철학을 정리한 문집을 후학들이 동정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조세 철학이라는 학예 국제 술대회를 기획하면서 그의 따님이신 최미희 교수님에게 그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시대 조세 학문의 거목이신 최명근 교수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이번 책을 출간하는 작업을 기획하고
집필자 20여 명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오늘 이 문집을 공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미 교수님과 그 외 여러 집필자, 여러 선생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린 선생님과 제가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도에 경희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교수님은 교수로서 저는 학생으로서 사제지간에 연을 맺은 때부터입니다. 설린 선생님은 당시 호적상으로는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60대 초반이셨으나 실제 나이로는 60대 후반으로서 보통의 교수라면 은퇴할 연세이셨는데 저의 석사 논문을 지도함에 있어서 논문의 체계와 방향뿐만 아니라 단어와 문구의 오류까지 일일이 수정하여 주셔서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깊이와 세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선생님은 저를 학자로서의 삶으로 이끄는데 결정적 계기를 주셨습니다. 2007년 여름에 제가 아들과 함께 러시아 여행을 하는 중에 선생님께서 작고를 하셨다는 부음을 메일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당시에 참석하지 못함을 한없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선생님의 학문을 하는 자세와 조세 학문에 대한 열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 역시 이제 50대 후반에 장년의 학자가 되어 젊었을 때의 체력과 열정을 아쉬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조세연구포럼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있는 동안 설린 선생님의 조세 철학을 정리하고 이를 계승하려는 작업을 하야겠다는 일념하에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세계조세석학의 세계화 조세 철학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최미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설린 선생님께 추모문집 공정식까지 드리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일 뿐 아니라 그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가르침에 대한 조금의 보답이라도 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추모문집 공정식은 설린 선생님을 기리고 그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이르러 조세학계의 근거 없이 대두되는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설린 선생님의 조세 철학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우리 조세학계의 대중인기 영합주의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평등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하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정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예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백내 평안하심을 바라면서 추모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시고 최명근 조세 대상을 만들어서 매년 상금까지 후원해주고 계신 구재민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수님의 친제자도 아니고 후학으로서 정말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추모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 전 10주기 때 제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으로서 처음으로 10주기 기념 학술대회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아까 들었던 영상도 그때 이제 제작했던 영상인데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아마도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정말 기리는 일은 너무너무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소개했던 대로 설린 최명근 조세 대상을 만들어서 우리 후학들이 교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리고 그분의 높은 뜻을 이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한국조세부 포럼에서 자랑스러운 정말 행사로 또 그런 포상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을 기리기 위한 우리 제자들과 또 후학들이 이런 노력들은 정말 참 귀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의 추모 문집을 봉정하는 시간인데요. 그간의 이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 최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를 하셨고, 책이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정말 교수님한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우리 그 출판사 우리 사장님도 정말 책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동 교수님하고는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된 학교에서 이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에서 사적으로 또는 아니면 그냥 강연을 한 번씩 들은 적은 있지만, 저도 이제 세무대학을 나와서 세무공무원을 했고요. 그리고 세무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지금 세무사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수님의 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세무사업을 너무 교수님보다 잘하다 보니까 세무사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학문에게 매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수님을 뒤따르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수님을 정말 참 스승으로서, 그리고 평생에 내가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한국조세부 포럼에서 이제 7순년을 하실 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면서 이게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메일을 보내서 교수님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하고 정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메일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조세 절차,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세 절차와 납세자 권리,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학문적 성과가 크시기 때문에 그 경지가 지경이 높은데, 특히나 제가 이제 가까이 제 분야라고 이제 느낀 거는 조세 절차 제대로 적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라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조세 절차와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문과 이제 책도 내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주셨던 메일의 글을 제 책에 항상 서문에 이렇게 실어왔습니다. 그 가르침을 갖고 가슴에 품고 여태까지 세무사업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심이 잘 잡힌 실무가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하게 자신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파적 이해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정말 학문적으로 또 인생 자체가 정말 중심이 잘 잡히고 진리를 탐구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인생이 똑바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구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세금하는 사람으로서,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평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교수님을 더욱더 기리면서 그 뜻을 항상 생각하고, 저도 오늘 오면서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정말 이렇게 교수님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또 오후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말 교수님을 기리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저도 다짐해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사회도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설린 최명근 도서관 뭐 또 여러 가지 저희 기획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영원히 저희 가슴 속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명근입니다. 네, 부재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많이 만들어주시고 상금원도 늘리시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유족을 대표해서 신영국 박사님이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린 최명근 교수의 차남 최종국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 봉정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고를 준비해 주신 집회진과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조랑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빈 소개가 있었기에 내빈 소개로 그 호명하는 것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작가인 에크할트 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 순간에 아무런 힘이 없다. 그리고 라틴의 명언에서 He get nun크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now here 그리고 그 말을 한국말로 하면 여기 지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말 모두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되새김질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7년이 지났고 이제 아버지는 과거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되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아버지의 학문적 성과를 이어 발전시키는 분들이 계시기에 아버지의 과거는 현재 지금에도 살아 숨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은 여기 계신 아버지의 동료,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입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의 학문적 업적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고민하고 투쟁하고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법학의 특성과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학의 평생을 바친 저희 아버지와 같은 학자와 그런 많은 실루가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평생 학문의 모든 곳을 쏟으신 아버지의 시간은 그 시간을 함께하고 교류하고 발전시킨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더해져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종종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법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실무를 한 지 꽤 오래 했는데 그 말을 지금 되새겨보면 법은 학자나 실무가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공공의 본의를 추구하는 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법인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생애 끝자리에 늘 조세혁명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열정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세무학의 어떤 미래를 바라봤을 때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시기에 언젠가는 조세혁명에 대한 연구가 세상에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과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리한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중복조사나 아니면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주면서 최명 교수님이 노력한 게 현실의 학생들에서 많은 효과를 이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인용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설린 최명근 선생 17주기 추모문제 공동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식사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식당에서 하는 건데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안 올라오시면 물론 쓰시는 분은 참석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자를 될까요? 의자를 올릴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하나씩 좀 내려가면 돼요. 의자를 이거를 잘 내려버리면 내려가서 하나를 시키죠, 누가?
사이사이로 이렇게 모두 잘 지하수였습니다. 하나, 둘, 셋.